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탄핵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시면 본질에 대한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확률이 높은 사람을 경선을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길 확률, 즉 이재명보다 또 이재명이 문재인에 의해서 제거가 된 후에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하고요. 현재 상황으로만 보시더라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보다는 이재명보다 흠이 없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과 우파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윤석열의 흠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정치인들까지도 윤석열을 내보내면 필패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대선에서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해서 윤석열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내각제로 가려는 꼼수가 여실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저들의 잘못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여론이 획 돌아서서 우리 쪽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단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기 탄핵으로 정상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나라 꼴을 이따위로 만든 본질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여론이 우리 쪽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슨 주장을 해야 됩니까? 탄핵의 진실을 주장을 해야죠. 탄핵의 주범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우파에 기어들어와서 대선 후보를 해갖고 대통령을 해보겠다라고 온갖 국민에게 호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봐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고 탄핵당이고 다들 미쳐가지고 국민들의 옳은 소리를 배제하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민들의 지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만 보시더라도 완전히 솔직히 기회주의자 당 아닙니까? 자, 여론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앞서고 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홍준표에 줄을 서는 게 맞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탄핵당 후보들이 이재명을 지금 당장 공격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즉 상대 후보보다 흠이 적은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은 우리가 원하던 아니던 간에 문재인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는 물하고 기름이에요.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고 같은 배를 탈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은 애초부터 자신의 폐악으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갖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편이든 아니든 간에 차기 대권 주자들을 모조리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문재인의 숙명이에요. 문재인은 일찌감치 안희정, 김경수, 박원순, 조국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숙청을 하고 이낙연을 앞세워가지고 내각제를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화천대유라는 핵폭탄 같은 그런 사건을 터뜨렸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재명이 후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가 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문재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재명을 날리면서 대권 주자들을 함께 싹 다 묻고 개헌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게 딱 경선이 끝나자마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해도 충분한데 바로 날려버립니다.
자, 경선이 끝나자마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바로 이낙연을 버려버리지 않았어요? 이재명의 후보 확정을 축하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둘이 함께 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쇼죠. 뒤쪽에서는 검찰을 시켜서 곧바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를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 이렇게 또 지시를 해요. 이건 뭐 인간입니까? 변태예요. 과거에 삼성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놓고 지가 삼성의 주인인 양 주인을 감옥에 넣고 한편으로는 삼성 반도체를 띄우고 앉아있는 이런 변태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재명을 축하한다라고 씩 웃으면서 동시에 김만배를 구속시켜버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제거 수순으로 들어간 겁니다. 절대로 이 둘은 같이 못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짓거리를 경선 전에 할 수도 있었지만 문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을 노리고 이재명만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선이 끝나고 쳐버리게 되면 나머지 대선 후보들마저 싹 다 씨를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그대로 되고 있고요. 윤석열은 그대로 대선 전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 정권을 제대로 가지고 오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내쳐버린 다음에 흠이 덜한 후보로 저쪽을 상대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문재인은 애초부터 이재명과 갈 수가 없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더라도 임기 내내 이재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두들겨 패왔었어요. 예를 들면 배우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의 부인 트위터 수사, 그리고 성남 FC 사건, 얼마나 4년 반 동안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까? 다시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FC 뇌물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부터 목덜미를 딱 틀어지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이리저리 툭툭 치면서 장난하는 것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문재인을 그냥 두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요, 문재인 측근 먼저 싹 다 도륙을 낼 거다. 그리고 문재인보다 더한 독재를 할 인간이다. 자, 아마도 임종석이부터 문재인의 측근들은 싹 다 도륙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문재인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측근들까지 모조리 숙청하는 마당에 내각제를 위해서 이재명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둘이 저런 식으로 씩 웃으면서 함께 갈 것처럼 국민 앞에서 쇼를 하고 있지만 둘의 속이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나 당선되면은 잘 모시겠습니다. 상황으로 모실게요. 아무리 이런 짓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자기 측근들도 안 믿는 인간인데 이재명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자인데 이 말을 믿겠냐고요. 한마디로 둘 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공통점을 서로 간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둘은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냥 쇼일 뿐이에요. 서로 겉으로는 씩 웃고 있지만 속으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정권 내내 자신을 쥐처럼 이리 툭 저리 툭 가지고 논 이것들을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두환 때 보세요.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노태우를 이렇게 집권을 시켜줬더니 노태우는 집권을 하니까 싹 돌변해서 백담사로 보내버리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이 이낙연 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그간 수년 동안 저짝에서 대선 후보 1위가 이낙연이었는데 문재인이 봤을 때는 이낙연이 많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쓱 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말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낙연이 추락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이재명에게 지니까 바로 버리는 거 보세요. 정말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런 자가 무슨 놈의 이재명 따위를 믿고 정권을 물려주겠습니까? 한마디로 퇴임 후에 내각제를 통해서 온리 지 안위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도구로 확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문재인의 발목을 딱 틀어지고 짖어! 그러면 짖고 물어! 그러면 무는 사냥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이재명 이 사람들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저들의 농간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재명과 이낙연의 경선 과정을 보셨다시피 외부 선거인단에 의해서 이재명이를 이낙연이 60대 20으로 완승을 거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일반인들이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홍준표에게 완패를 하는 이유도 홍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 홍준표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서 1위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질 것이 뻔한 후보를 밀고 앉아 있는데, 한마디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망이 달린 대통령을 뽑는 문제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윤석열의, 이재명의 민낯을 훤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는 경선에서 떨어지면 말짱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을 싹 다 까발리지 않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이 보는 지상파 토론회에서 다 까발려서 종북 좌파 그리고 민주노총, 문재인이 어떤 식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서 거짓 탄핵으로 정권을 훔쳐가가지고 4년 반 동안 이 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조작 날조로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준 주범인 윤석열의 민낯을 그대로 까발린다면 아무리 윤석열을 밀어제끼는 책임 당원들과 이 탄핵 세력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정상적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런 다음에 화천대유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윤석열이 아닌 후보 선출이 된다면 그때쯤이면 이재명이 감옥에 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또 다른 후보, 즉 지금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영감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킁킁 맡고 김동연을 외곽에서 당을 창단해서 출마를 시킨 다음에 내각제를 위한 후보로 조중동에서 또 띄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탄핵의 진실을 밝힌 상태에서는 김동연 같은 거 까부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동연이 뭘 합니까? 이 정권 저 정권 넘나들면서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자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소득 주도 성장과 급격한 임금 인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이자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해롱해롱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주범을 까발리는 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흠을 잡고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이 아닌 저쪽 이재명보다 흠이 덜 잡힐 만한 후보를 내세워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저들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저것들의 민낯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대선은 후보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민들과 비정상적인 정치꾼들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